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중소가전업체들을 위해 틈새 시장인 이른바 에어가전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주에 앞다퉈 현역 의원 탈락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 동남을은 선거 구도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서는 마케팅과 정보화, 체험관광 상품 개발 등 전문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귀농 귀촌 흐름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합니다. 다음 달까지 직무능력 검사와 직무면접 경영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이 잇따르면서 지역 가전업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광주시가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광주 고유의 가전제품과 브랜드를 만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제습기와 공기청정기 등 에어가전 제품을 생산해온 광주의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입니다. 최근 광주시가 이 업체에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독자 가전제품을 만들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산학연 협연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분야는 틈새 시장인 에어가전입니다. 광주 지역 가전업체들이 협력해 완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하고 광주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 광주시가 홈쇼핑 입점과 해외 홍보 등까지 도맡는다는 전략입니다. 각자 이제 기업들이 독자 브랜드, 그러니까 꼭 그 삼성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어떤 브랜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 중소 가전업체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지금 지원을 지금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광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광주시는 일단 전자부품연구원 등과 조속히 공동연구센터를 꾸려 어떤 업체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는 등 앞으로 5년간 집중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브랜드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최근에도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어서 윤군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광주시가 만든 공동 브랜드 MIG입니다. 메이드 인 광주의 약자로 위기에 빠진 광주 광산업체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상표 등록까지 해가면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국내외 마케팅을 한다던가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활동이 좀 많이 부족해서 없었죠. 참여기업 16곳 중 1호 기업인 삼진 L&D. 광주에 공장을 임차한 뒤 한 번도 제품을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광주시의 주선으로 미국에서 수출 협약을 체결했지만 수출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곳 말고도 공동 브랜드 MIG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기업은 찾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광주라는 브랜드를 바이어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광주라는 이름을 알려야지만 되지 해외에서 MIG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브랜드는 만들어 놓고 판로 개척이나 마케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하면 광주가 최고라는 이미지를 심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 16개 참여 기업 중 2곳은 폐업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전산업의 위기 돌파를 위해서 광주형 완제품과 공동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가 반면교사로 삼을만 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오늘 아침도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광주에는 세제곱미터당 90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또 오늘은 차차 흐려져 내륙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8.1도, 한낮에는 12도로 어제보다 7도 가까이 기온이 낮겠고요. 낮부터 차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압골 영향권에서 차츰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는 눈이 살짝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장성 7.1도로 아침에는 큰 추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 찬바람이 조금 불어오겠는데요. 무안 6도, 영암 7도에 머물겠고 구례 1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처음으로 동남을 선거 구도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공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총선부터 광주 남구 6개 동과 합쳐져 새롭게 태어난 광주 동남을 선거구. 출마설이 나돌던 오기영 변호사가 서울 도봉을에 전략 공천되면서 광주에서 처음으로 선거구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략 공천이나 현역 컷오프 변수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더민주 이병훈 예비후보와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에다 새누리당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광전남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공포는 이번 주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민주의 경우 지난달 1차 현역 의원 10명 컷오프에 이어서 오늘부터 2차 컷오프 명단이 발표됩니다. 3선 이상의 50%, 재선 이하의 30%가 대상입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강기정 의원을 뺀 지역 6명 현역 의원 가운데 누가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드시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는 국민의당 역시 이번 주 현역 의원 컷오프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위 20%라고 하지만 사실상 광주 지역 현역 의원 6명 가운데 누구를 몇 명이나 컷오프하느냐가 관심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당은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이 25%로 다른 정당보다 높습니다. 훌륭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누 DJ들이 광주에서 그리고 호남 곳곳에서 속출함으로써 새 인물을 바라는 지역 민심에다 텃밭을 놓고 다투는 두 정당의 물갈이 경쟁이 겹치면서 현역 의원들의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18일까지 후보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공천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광주에 도입할 예정인 수기 배심원 경선 방법은 전남에서는 배심원단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론조사 공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목포, 여수 등 국민의당 후보는 다수이지만 당원은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일반인 여론조사를 통해 예선과 본선을 치르는 경선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시민만 믿고 당당히 나아가겠다며 광주 동남갑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미래의 체스를 짜는 데 앞장서는 한편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세력의 대통합을 위해 무소속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요즘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는 당장 농사지을 인력도 부족합니다. 때문에 6차 산업에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귀농, 귀촌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업. 융복합이 화두로 제시되면서 농업 부가가치를 모두 섞어 농업의 6차 산업화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을 유치를 해서 체험이라든가 관광을 통해서 6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농촌 여건상 6차 산업과 관련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마케팅과 제품 가공, 홍보, 정보화, 농촌 체험 관광 상품 개발, 품질 관리 등 전문 분야를 담당할 인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6차 산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 귀농 귀촌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노동 집약적이긴 하지만 농촌의 일자리는 한 사람당 0.66개로 0.44개의 도시보다 나아 도시 실업률을 완충시킬 여력도 충분합니다. 이든 농업의 6차 산업화 이런 쪽 부분에 적절히 전문 인력으로 보충이 돼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농업, 농촌 부분에서의 어떤 도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의 6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한국전력이 오늘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합니다. 다음 달 2일 모집 분야별로 직무 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직무 면접과 경영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무와 송배전, 통신 등 7개 분야에서 180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지역 인재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에서 3%의 가산점 혜택이 제공됩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를 이끌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기업 유치 목표를 돌파하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28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밸리 기업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77개 기업을 에너지밸류로 유치한 데 이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유치 기업 수를 105곳으로 늘렸습니다. 조한익 한전 사장은 기업 유치 목표를 수정해 올해 안에 150개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기업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부양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한 달 정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히 쓸 생활비는 4명을 기준으로 110만 원 정도, 그리고 의료비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전남에서 이 지원을 받은 가정은 12,000가구,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여수와 목포에서 1,300가구 안팎씩,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가정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구례는 80가구에서 600가구로 7배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올해도 전남은 긴급복지 예산으로 60억 원을 짜놓은 상황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혜택을 본 가구가 크게 늘어난 현상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겠죠. 오랫동안 지속된 경기 침체로 팍팍해진 지역민들의 살림살이 언제쯤 볕들 날이 올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 백희정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여성단체연합이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고 또 어떤 단체들이 모여있는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은 광주 지역 9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단체들이 회원들의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먼저 여성폭력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장애인 성폭력 등 폭력 대응 활동과 그런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 노동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 활동, 돌봄 분야의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꾸준히 활동을 해오시면서 지켜본 이 광주 전남의 여성 정책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우리 박근혜 정부의 여성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후퇴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여성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더 낮아지고 있고 사실 그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진보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5년에 우리 사회 여성 혐오 현상이 굉장히 극대화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후퇴에서 오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약자, 성평등 등에 대한 가치가 외면당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목격하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성단체 활동이라든가 시의회 의원들의 구성들 이런 주체적인 역량으로 봤었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여성 정책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 추진하는 그 기구가 부서가 힘이 없고 예산이라든가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성 정책에 관련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성평등 이슈가 당면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항상 이제 외면을 받고 있는데 광주시가 그 성평등 정책을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부 전문가 인재를 영입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광주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좀 선도적으로 실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출산이라든가 또 육아 때문에 이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또 재취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경력이 또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박근혜 정부의 성평등 가치가 외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영국의 한 일간지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리천장 지수라고 해서 OECD 국가 29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지금 최하위 29위를 차지했는데요.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비정규직이라도 여성 노동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먼저 비정규직 기간을 2배로 늘려버린 이번에 노동 개혁이 오히려 여성 고용 불안을 조장하는 노동 계약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들이 그만두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직장 여성들이 가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가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그런 부담과 직장 내에서의 그 성차별적 문화를 꼽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광주처럼 일자리 개수가 부족하고 그 일자리 분야가 돌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무직 분야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서 광주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출범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데요. 네. 예,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기구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보고 타 지역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광주광역시가 이런 여성 노동의 현실을 좀 잘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공항에서 폭발물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쯤 112 상황실을 통해 광주공항 내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색 결과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대피하고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보고 신고가 접수된 백운동의 한 공중전화 주변을 탐문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총선 예비 후보에 대해 압수수색이 추가로 이뤄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산악회를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모 예비 후보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1차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이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 남구 주월동의 한 카페에서 55살 김모 씨에게 접근해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시 정책을 압축 도시로 새롭게 전환합니다. 외곽으로 팽창하는 도시 개발을 중단하고 원도심의 도시 기능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최근 3년여 동안 순천 지역 공동주택 세대수는 모두 8,290여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 보급률도 지난 2013년 102.8%에서 지난해 107.9%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덕연동과 왕조 1, 2동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주택도 2,900여 세대가 넘습니다. 도시가 외곽으로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구도심과 일부 신도심에까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경우는 인구 고령화와 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시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순천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순천시는 도시 성장 한계선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장 한계선 내부의 기존 시가지 재생을 통해 정비 사업과 미개발 용지에 대한 단계적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성장 한계선 외부 지역에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 공동주택 사업을 억제해 저밀도 개발을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 사업에 한시적 일몰제도 도입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시책 사업 등을 제외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모든 도시개발 사업과 민간 도시개발 사업, 공동주택 사업 등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제한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 정책이 수립이 되면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원도심이나 신도시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주택 보급률이 적정치에 보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과감하게 전환한 도시정책인 압축도시가 원도심의 활성화와 함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광주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취학생 수는 14,218명으로 지난해보다 570명 줄었고 재작년보다는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가운데 입학을 늦추거나 해외 연수, 홈스쿨링 등을 선택하는 경우도 올해 850명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사직공원과 시민의 숲 두 곳에서 유아 숲체험원을 운영합니다.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구성된 유아 숲체험원은 아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작은 동물, 꽃과 함께 자연 속에서 놀거리를 찾아 어울려 노는 공간입니다. 광주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단체에 개방하고 금요일에는 유아 동반 가족과 단체 모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미완으로 남은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의 돌탑 쌓기가 23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는 11일 망월동 구묘역에서 5.18 민중항쟁 돌탑 쌓기 1단계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돌탑 쌓기는 1993년 5.18 13주기를 맞아 시작됐지만 시민 참여가 저조해 현재 하단부만 쌓아 올려진 상태입니다. 도림예술고 설립을 위한 광양시의 비용 부담이 불어나면서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시의회가 일단 동의 결론을 내려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은 어떨까요? 박광수 기자입니다. 광양 커뮤니티 센터를 예술고로 재건축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 244억 가운데 광양시의 부담으로 협의된 액수는 70억 원. 과한 지원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시의회 상임위는 지난 4일 밤 8시까지 이어진 경론 끝에 일단 지원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 무상임대에다 해마다 10억 원의 운영비 지원까지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로는 너무 큰 부담이라는 반발이 여전했지만 일단 큰 틀에서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지원액의 일부만 삭감돼도 학교 설립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여건 등이 고려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절차상 오는 9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만 남아 사실상 큰 고비는 넘긴 셈이지만 앞으로도 예상되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반목이 여전한 상태여서 조만간 실시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만만치 않은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서 여기에 대한 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도교육청이 역할을 하셔서 반드시 인가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주셔야지 되고. 여기에다 전교생이 180명에 불과한 학교 규모나 최근 쉽지 않은 학생 유치 여건들도 걱정스레 거론되는 상황. 개교 이후까지 시 당국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